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양재입니다. 이분은 저하고 좀 오래 관계되신 분이라 임플란트를 지금 이게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예, 요거 한 25년 됐고요. 이것도 한 10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플랫폼 슈팅이라죠. 이 임플란트하고 어버터먼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뼈가 차오르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저작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압통이 있어서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뼈는 너무 많고 좀 일반적인 케이스라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분열 컴프레스입니다. 4.5mm 컴프레스입니다. 핸들로 연결해서 확인하면서 가볍게 컨트롤 보는 드립니다. 핸들링으로 같이 커버 들어가고요. 필링 클럽 그리고 이상 컨트롤 약간 매저를 붙으면 자르겠습니다. 서브로 필링으로 맞춰 자르시면은 2차 필요하지만 추천은 팔자 피겨 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요. 이제 픽처 심는 레벨이 좀 상황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어버트먼트가 우리는 에머전시 하이트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의 이행 부위가 길이 조절이 안 돼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플랫하게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임플란트들이 EH 개념이 생긴 다음에 좀 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해서 깊이 심는 레벨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어버트먼트 개념이 생겨서 약간 깊게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시면은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해드린 건데 보면 첫 번째 나사상까지 높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깊게 안 심으니까 여기는 임플란트 탑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25년 된 건데요. 첫 번째 나사상까지는 뼈가 다 녹아내리는 현상을 이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정설이 돼 있죠. 첫 번째 나사상까지는 뼈가 녹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심고 그 다음에 EH 개념이 있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락킹이 되는 아니면은 코니컬 실이 되는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사용하면은 주변에 뼈가 녹지 않고 오히려 더 차오른 어떤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약간 깊게 심고 커넥션이 강력하고 그 다음에 코니컬 실,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완전히 실링이 되는 마이크로 모먼트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코니컬 실이 되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오랄 플루이드가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지가 않죠. 그래서 냄새 없는 임플란트 쪽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임플란트 톡스죠. 톡스 플러스 플러스도 아래쪽에서 코니컬 실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커넥션 자체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3mm 정도 깊이 심었죠. 근데 3mm가 다 3mm가 아니고 사실은 뼈가 이게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버칼 쪽에서 한 2mm 언더고 링괄 쪽은 한 3mm 언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좋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철적으로 적절한 EH를 갖는 어버트먼트만 잘 선택을 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EH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크라운만 잘 집어넣으면은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CT상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약간 에이펙스 쪽이 버칼 쪽이 걸렸죠. 오히려 코티칼 앵코리지가 이루어져서 아까 마지막에 최고징 확 올라오는 경우 결국에는 이제 코티칼 앵코리지거든요. 소프트 카셀레스 본에서는 실제로는 ISQ라죠. 초기 고정력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선가 코티칼 본 앵코리지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발치와의 라미나두라나 아니면은 버칼이나 팔라탈 쪽에
코티칼 앵코리지를 얻는 게 이제 우리는 중요하다 보는 거죠. 위치도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뒤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는 거죠. 뼈가 어버트먼트 상방까지 자라나 있죠. 이 부분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티칼 본 앵코리지는 아니고 칸셀러스 본 쪽에 들어가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초기 고정이 조금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시간 지나서 2차 수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건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좀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외과적인 프로토콜은 어버트먼트 연결은 옵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률이 1%라도 낮아지면은 안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하고 정확하게 어버트먼트 연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술 중에 힐링 플러그를 썼잖아요. 대부분 어려운 경우는 힐링 캡을 많이 쓰시면은 힐링 캡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뼈가 이게 다 찰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수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임플란트 시스템은 힐링 플러그를 원하는 만큼 자를 수 있잖아요. 잘라서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2차 수술할 때 힐링 플러그만 쏙 빼면 되니까 이게 나사 형태도 아니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편의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힐링 플러그가 들어가면서 실이 되죠. 애초에. 코니컬 실이. 세컨더리 인펙션 같은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최소화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도 편하고 인펙션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힐링 플러그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플러그를 한번 사용하시 보시면은 이 임플란트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수술도 편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찍고 나서 힐링 기간 동안에 인펙션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어서 힐링 플러그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방향 좋고 위치 좋고 씹는 깊이도 좋죠. 그래서 아마 이 임플란트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